네,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 이영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교육에 대해서 저희 회사 마이다스 IT의 생각을 좀 나눌까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그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대표가 나와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될까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소프트웨어를 최근에 저희가 공개를 하는 바람에 아마 제가 이런 이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경과학 기반의 AI 채용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검전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이 이 시스템의 전형을 치르고 아마 기업에 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말씀도 왜 건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가 이런 채용과 관련된 또 역량을 신경과학 기반으로 이해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다스 IT, 제가 마이다스 IT 직원이기 때문에 또 봉급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간단하게 마이다스 I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브루스 칼리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 러스키 아일랜드 브릿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알려져 있는 북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이 세 가지 세계적인 구조물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이다스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밀라노 대성당과 같은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도 마이다스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다스는 그 AEC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6년부터인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중소중견기업 1위에도 현재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면 이 사무경영이라고 그래서 스펙 없이 사람을 뽑는다, 또 징벌이 없다, 뭐 이런 이 사람 중심 경영으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입사 경쟁률은 약 500대 1에서 1000대 1 정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냥 무스펙이라서 묻지마 지원을 해서 이렇게 높을까요? 실은 그 답도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는 회사,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 이 쉐라톤 호텔처럼 이 5성급 호텔 출신의 주방장들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회사에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1000대 1, 500대 1로 입사를 한 마이다스 사람들은 어느 수준의 대학을 나왔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이다스 IT는 이 스펙을 전혀 보지 않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인사팀에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이 중앙일보에서 대한민국 그 대학의 순위 평가를 한 게 있죠. 그 평가한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5년간 입사한 약 300명의 지원자들의 출신 학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앙일보 순위로 1위에서 10위까지를 뭐 1그룹, 그 다음에 40위까지를 2그룹, 그리고 나머지를 3그룹으로 분류를 했을 때 전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이다스 사람들이 어느 수준의 대학을 주로 나왔을까요? 대충 그냥 한 50% 정도는 그래도 1그룹 대학을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그룹 출신들은 약 25%이고 오히려 41위 미만의 대학 출신자들이 39%나 되더라는 것이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인사고과 평가 결과였는데요. 상위 15%의 고성과를 낸 인재들의 출신 학교의 분포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1그룹에 해당되는 분들은 20%로 줄어들고 3그룹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히려 44%로 더 증가하더라라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몹시 다르죠. 근데 사실 구글과 같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에서는 이미 이런 사실들을 공공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글의 그 인사 담당자였던 라슬로 복이 이 뉴욕 타임즈와 한 그 왜 구글은 인류 대학 졸업생들을 뽑지 않는가, 잘 뽑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이 제목의 기사에서 라슬로 복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학력과 자격증은 성과 능력과 거의 비례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졸 출신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계적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력학술지인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이런 논문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경우 입사 후에 6개월만 지나면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의 성과 차이는 없더라. 또 대졸과 고졸자의 차이도 실제로는 발견할 수 없더라라는 이 논문들을 게재를 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학력이 이 성과 능력과 비례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성과를 내는가를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받으면 이 기회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된 가치의 크기만큼 열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열정의 크기만큼 전략을 가동시켜서 실행을 통해서 성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성과를 내는데 이 네 가지 과정은 뇌의 어느 부분에서 주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뇌의 CEO라고 하는 전전두엽에서 주로 작동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전전두엽은 가치를 따지고 또 그 가치를 향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능을 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전전두엽은 언제 주로 개발이 되고 학습이 될까요? 논문에 의하면 이 전전두엽은 태어나서부터 약 만 한 25세까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영양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공정성은 영유아 시절에 주로 학습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극성은 학령 정기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정체성은 사춘기 때 주로 디벨롭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전략적인 이런 사회성이라든지 전략적인 기능들은 이 사춘기 전후에서 주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량은 크게 가치를 추구하는 기능과 전략을 만들어내는 기능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능들은 이 성능들은 주로 사춘기를 전후로 개발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춘기를 기준으로 태어나서 사춘기까지는 주로 그 활동적인 그런 이 시냅스를 통해서 가치를 학습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제어를 주로 하는 제어성 시냅스를 바탕으로 이 전략을 학습을 하는 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결국 미엘린 수초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 전전두엽의 이 미엘린 수초화는 대개 25세 전후로 약 90%까지 완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 가치의 어떤 이 역량과 전략적인 역량을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느냐면 체험과 경험, 주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되죠. 지식 학습이 아니라. 그래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풍성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난 그 학생들의 경우에 뇌의 시냅스의 충실도는 이 위쪽에 보시는 것과 같고 주로 이 억압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학교 학원 주로 반복되면서 다른 체험들은 차단당하고 지식학습 주로 입시 중심의 지식학습을 한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실한 형태의 시냅스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학습은 이 성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러나 지식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공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과 같은 이런 역량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지식이 없으면 우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다시 우리가 성과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신뢰를 판단하고 열정을 발현하고 전략을 모색을 하고 실행을 하는 이 과정 중에 지식이 언제 사용이 될까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지식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식은 이 성과를 만드는 재료이지 성과의 성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과를 만드는 능력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과 능력은 역량, 기술, 지식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었을 때 성과를 만드는 능력은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물론 능력은 제로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역량이 부실하다면 능력은 부실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너무 이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고 역량 중심은 사실 거의 차단이 된 상태에서 이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량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꼭 제가 이런 강연이 있으면 마이다스 AI 시스템에서 주로 보는 역량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오늘 공개를 하면 공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 이 네 가지를 마이다스 AI 시스템이 주로 판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학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전략적이고 성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다스에서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시스템은 학습을 통해서 이 역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마이다스 시스템은 반응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잠재 역량을 추출해내는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창의력과 협동력이죠. 창의력과 협동력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재료가 공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입니다. 이런 네 가지 재료들이 결국 이 사람의 창의성과 협동력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이 ICT 기반,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초생산, 초연결, 초협력의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창의성 중심의 그리고 협력성 중심의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육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나 협동학습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들은 어떤 고정적인 게 아니라 가변적으로 그리고 적응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그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무크도 그렇고 또 미네르바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그 실제로 앞으로 미래에 닥치게 될 그런 이 불확실성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상당히 그 암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학생들은 이 체험과 경험 중심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학교 학원 박제된 지식을 그냥 암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학교는 이미 교육의 장이라기보다는 직장이 되고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혹시 내 애가 옆집에게 어떤 처지지 않을지 그래서 무한 투쟁에 무한 경쟁의 모드로 들어간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과 사회는 더 이상 답을 얻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죠. 이 모든 상황들이 입시 위주의 중심 교육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왜곡된
이 영리적 현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현재 교육 문제는 얽힌 실타래와 같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육의 무용론까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은 묶여져 있는 것은 실타래로부터 실마리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에서부터 맥의 어떤 그 실마리를 찾아냈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해결을 짓고 새로운 어떤 결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맥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가치사설이죠. 가치사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가벌 논리로 들여다보면 가치사설은 아주 명쾌하게 보입니다. 학생의 갑은 누구인가요? 학교죠. 그리고 학교의 갑은 누군가요? 부모죠. 부모의 갑은 교육행정을 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갑은 무엇일까요?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총체적 난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스펙이나 또는 이 자기소개서 요즘은 자소설이라고 그러죠. 소설과 같다, 그런 이야기죠. 이미 이 스펙이나 자소서가 전혀 변별력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던 거죠. 그리고 인적성 프로그램이나 또는 면접을 통해서 인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기업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보여드렸던 그런 신경과학 기반의 역량을 읽어내는, 보이지 않는 역량을 읽어내는 솔루션을 마이다스가 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런 기업들이 현재 이내어를 사용을 해서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총 몇 개 기업 정도 될까요? 현재까지 약 900개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00개 기업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이내어가 소개된 게 얼마 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 30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들이 2,889개, 약 3,000개가 있습니다. 3,000개 기업 중에서 약 1,000개 기업이 현재 이내어로 이 인재를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내어는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이내어는 사람의 숨은 제대로 된 성과, 역량,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여러 가지 아직 우리나라 이 교육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투명도나 또 공평도, 공정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상태 또는 여러 가지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비록 더디지만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미래에 우리가 맡게 될 4차 산업혁명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가야 될까요? 이 중용 1장에는 아주 간명하게 교육이 나가야 될 바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명지휘성, 솔성지휘도, 수도지휘교. 하늘이 내린 것을 성이라고 하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하며 그 도를 가리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하늘이 인간한테 내린 그런 성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생물, 동물, 인간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잘하고 잘 크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 성능, 본능, 인성, 본성들을 잘 드러나도록 돕는 게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진달리대로, 그리고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키우는, 그렇게 자연의 결을
드러나도록 돕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